화제성을 위해서 쇼들을 합니다. 그 시청자가 왜 알아야 돼요?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TV에는 늘 가족 얘기가 넘쳐납니다. 1인 가구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추세지만 특히 예능 속에서는 가족이 대세죠. 하다못해 나 혼자 산다에도 자주 가족이 등장하잖아요. 이번에 JTBC가 새로이 예능 2편을 선보였는데 하나는 1호가 될 순 없어, 또 그리고 하나는 가장 보통의 가족, 모두 가족 관찰 예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족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추천 드라마가 있어요. 요즘 이게 딱히 마음에 드는 드라마가 없었는데 이 드라마는 첫 주 1, 2회만 보고 여러분에게 추천하려고 해요. TVN 월화 드라마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이거는 드라마 스포일러가 포함된 얘기니까 어느 지점까지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은 보지 않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대두되는 것이 졸업, 기억상실, 출생의 비밀. 너무 진부하고 빤한 소재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풀어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가족 중에 어머니 역할이 원미경 씨예요. 원미경 씨가 방송을 접고 두문불출하고 있다가 2016년에 MBC 가와만사성으로 복귀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성지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부탁을 했대요. 사진 보정 절대 하지 말라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 얘기만 들어도 알 수 있죠. 그 이후에 고르는 작품들을 보면 다 소박한 캐릭터지만 생각이 있는 내적인 연기가 필요한 그런 작품들을 고르고 있습니다. 원미경 씨가 맡은 진숙이 남편 상식에게 갑자기 조론을 선언합니다. 이혼은 복잡하니까 그냥 얼굴 안 보고 따로 사는 조론을 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웬 철진한 조론 타령인가 했어요. 살림하는 남자들이 유행시킨 단어잖아요. 그 뒤에 이제 진숙의 딸 은주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별거라는 단어가 버젓이 있는데 왜 새로운 말을 만드느냐, 조론이 뭐냐 막 이러는데 진짜 맞죠. 별거인데 그냥 조론이라고 멋있게 포장하는 거. 그 말을 들은 이제 아버지 상식이 정진영 씨가 맡고 있는데 뼈 빠지게 젊은 시절 일해서 돈 갖다 주다가 지금 이제 일 줄어서 등산 좀 다니니까 그런 소리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진숙이 피를 토하듯 답합니다. 집안에 당신이 앉아 있는 것도 너무 싫다. 숨을 못 쉬겠다. 걸어 다니는 것도 싫고 몸에 좋은 약 꾸역꾸역 혼자 챙겨 먹는 것도 싫고 저질스러운 말 하면서 통화하는 것도 싫고 풀렁울렁 벗고 부항 뜨는 것도 싫고 그 부항 뜬 자국 보는 것도 싫다. 2008년작 KBS 드라마 엄마가 뿔났다에서 김혜자 씨가 맡았던 한자가 요구했던 주부 안식년, 이거와는 다른 차원인 거예요. 이건 정말 싫어서 못 살겠는 거죠. 옥신각신 끝에 이 부부는 집을 팔아서 반반 나누자 이렇게 하고 조론에 합의합니다. 진숙이 결혼한 큰딸 은주, 이제 추자연 씨가 맡았는데 그 집에 이 얘기를 전하러 가요. 근데 가서 기밀을 살펴보니까 각방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부부 사이엔 아이가 있어야 한다. 아이가 없으면 끈끈한 부부애가 안 생겨라고 말을 합니다. 추자연 씨, 이제 은주가 냉정한 차가운 얼굴을 하고 받아칩니다. 그만 좀 해. 애가 셋이나 되는 엄마 아빠 부부애는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자식 때문에 참고 사는 게 그렇게 대단한 부부애야? 폭이죠. 할 말을 잃습니다. 진숙이 말도 참 독하게 하지 늘 이럽니다. 그 독설 때문에 큰딸 은주하고 둘째 딸 은희, 한예리 씨가 맡았는데 둘은 몇 년간 의절을 했어요. 은희가 9년간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바람이 났어요. 언니 은주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려고 간 거예요. 언니 으흥 하면서 막 말을 하려는 순간에 냉정하게 독설을 쏘아붙이는 거예요. 은주가. 니들 이상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 난 이런 상황이 놀랍지 않네. 그러면서 종민이라는 친구가 처음부터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았다. 막 이런 말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 하소연을 하러 갔던 은희는 기가 막히죠. 그냥 가만히 있어주지 못하니? 너 진짜 정 떨어져. 다신 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몇 년간 진짜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은희가 한예리 씨가 출판사에서 일을 하거든요. 출판사 일로 명상원을 찾아요. 명상가가 저자인 거죠. 근데 이제 저자를 만났는데 이번에 이제 명상이 지금 있을 예정이니까 거기 참여해보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은희가 그걸 사양해요. 사양하는 이유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기가 싫어요. 안 좋은 과거가 많아서요. 근데 아까 저는 은주가 독서를 할 때는 그게 너무 저 같더라고요. 근데 또 은희가 기억을 되살리고 싶지 않다, 돌아보기 싫다 이럴 때는 또 저 같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은주에 속할까요? 은희에 속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세요? 자연스럽게 이끌리듯 은희가 명상에 참여하게 되고 과거의 나를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언니 은주를 이해하게 됩니다. 언니 은주는 당시에 유산이라는 상처를 겪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은주는 힘들어도 내색을 하는 타입이 아니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고통의 무게는 서로 다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고통만 생각한 거죠. 그 명상가가 얘기하는데 기억은 영상 상태로 저장이 된대요. 그 영상, 기억의 영상을 자꾸 꺼내서 그걸 지우는 작업을 해야지 이게 치유가 되는 건데 우리는 그 기억을 자꾸 묻어두려고 하죠. 그럼 그게 치유가 절대 안 된다. 저도 그렇게 묻어둔 기억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은주는 가족에게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늘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 카페 알바하는 그런 청년에게는 웃으면서 말을 주고받고 그리고 엄마도 늘 가족에게는 경직된 얼굴인데 누군가와 전화를 할 때는 막 웃으면서 전화를 해요. 은주가 엄마 누구하고 전화하는데 저렇게 웃니?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도 집에서는 늘 말 없고 그랬던 아버지가 등산 모임에 가서는 막 너스레를 떨고 호탕하게 웃고 즐깁니다. 가족이란 게 뭘까요? 우리는 가장 잘 알아야 할 가족의 마음, 가족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생각을 안 해요. 자신의 걱정거리, 고민만 생각을 하죠. 제가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저희 아들이 맨날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화를 해서 도대체 어디냐고 막 하려다가 무슨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냥 안 했어요. 진숙이 막 그토록 질색팔색하는 남편 상식. 상식의 속내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안에서 보면 실은 세상을 버릴 마음을 오래전부터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숙하고 헤어지기로 합의한 날 수면제가 가득 든 약병을 들고 깜깜한 밤에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실족 사고를 당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자살로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그 트럭 운전사거든요. 근데 트럭 안에다가 휴대폰과 지갑 이런 걸 다 놓고 그냥 문도 열어놓은 채 산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는 무엇이 그렇게 괴로웠던 걸까요?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괴로워하고 있는지 가족 중 누구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한 사람의 이분이 깨어났어요. 1982년 진숙에게 프로포즈 했던 날에서 기억이 멈춰버린 거예요. 진숙이는 남편만 보면 마음이 지옥 불구동성인데 이 남편의 마음은 진숙을 처음 만났을 때 설레는 막 조심스러운 그런 상태인 거죠. 이건 뭐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는 거예요. 상식이 묻습니다. 우리 큰딸은 아나요? 내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부 사이에 엄청난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큰딸 부부에게도 비밀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밝히지 못한 비밀이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수면 위로 떠오를 예정이죠. 흥미진진하죠. 이 드라마를 보면 회가 거듭될수록 지금 내가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가족은 또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자꾸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능 얘기를 해볼게요. 가족 관찰 예능. JTBC가 77억의 사랑 그리고 정산회담을 종영한 후에 가족 관찰 예능 2편을 새로이 선보인 거예요. 1호가 될 순 없어 그리고 가장 보통의 가족. 드라마는 허구고 예능은 현실, 리얼이잖아요. 그런데 드라마 이 가족입니다에서는 제가 공감하고 감정이입이 되는 장면이 많았는데 왜 이 예능은 현실이고 리얼인데 공감이 되는 추천하고 싶은 장면들이 없는 걸까요? 이번에 배우 커플의 이혼 발표가 있었어요. 미운 우리 새끼 이 두 사람이 번갈아 출연하면서 나왔어요. 해피투게더 시즌4에도 나왔었고 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그 부부들, 연인들에 대해서 좀 석연치 않은 시선을 보내게 되죠. 아무래도 동상이원 넣은 내용명이라든지 살림하는 남자들이라든지 뭐 아내의 맛이라든지
이거는 뭐 진짜 대본이고 연기인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1호가 될 순 없어의 김지혜, 박준영 커플. 이 둘째 딸이 도마뱀을 키우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에 이제 도마뱀을 사주자고 제안을 해요. 근데 박준영 씨는 싫다고 합니다. 동물 자체를 싫어하기도 하고 그 관리를 자신이 맡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싫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지혜 씨와 당신 의견은 중요치 않아. 이거는 설정이라고 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 오갈 말은 아닌 거예요. 살림하는 남자들에서 남현준 씨의 어머니 양혜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반려동물을 들일 때는 모든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박준영 씨가 싫다고 하고 동의하지 않았는데 도마뱀을 가져옵니다. 물론 설정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체험을 해보겠다면서 데려오는 건데 박준영 씨는 진짜 싫어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키울 사람이 당신이고 관리할 사람이 당신이니까 하면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막 기념사진 찍고 설거지 10회 면제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다 설정이라고는 보이지만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미선 씨는 아이가 너무 원하는 부분이니까 김지혜 씨가 그렇게 체험으로 돌린 거는 처신을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중재를 위해서 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아무리 설정이라고 해도 당신 의견은 중요치 않아. 이거는 정말 아니죠. 가장 보통의 가족, 다양한 가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이라는 단어를 쓸 만한 그런 가족들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국제학교잖아요. 거기 보내기 위해서 제주도에 집을 사는데 남편에게 말을 안 하고 사요. 그리고 남편에게 돈 반 보내 하면 남편이 토를 달긴 하지만 보내줘요. 이게 어떻게 보통의 가족이에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 프로그램 안에는. 강성진 씨 아들이 이제 몽정 파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전회에 전문가가 나와서 자신은 아들에게 그 몽정 파티를 해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문가가 했을 때는 가족끼리 한 거죠. 방송에서 시청자 앞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선 아들의 동의를 얻었어야 되는데 아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몽정 파티 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들도 당황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해보니까 재미있었다라고 했지만 민호 할머니 허나몽님이 파티에 초대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내가 왜 알아야 되는 거냐. 제 말이 그렇습니다. 그 시청자가 왜 알아야 돼요? 이제 그 신체적으로 아이가 아니니까 너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 이거가 강조돼야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그냥 의례적으로 아버지가 조언하는 쪽으로 그냥 흘려서 보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부분이잖아요. 파티에 뭘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알려주려면 그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가족 관찰 예능들이 그 육아 도우미를 쓸 여건이 충분히 되는 연예인들이 육아 스트레스 또 뭐 워킹맘으로서의 고충을 토로하면서 눈물바람 하는 게 참 보기 싫어요. 진짜 막 처지가 난감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정말 자기 몸이 아파서 막 아이를 볼 수 없는 엄마도 있고 일을 하고 있다가 아이가 무슨 사고가 생겨서 데리러 갈 수 없는 그런 난감한 엄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방송에서 그냥 징징거리는 거 저는 참 보기가 싫더라고요. 일하는 엄마,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엄마들에게 참 미안한 일이죠. 가족 관찰 예능들이 진짜 너무 우후죽순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화제성을 위해서 쇼들을 합니다. 말이 관찰 예능이지 집안에 왜 가림팍 놓고 VJ가 찍고 있잖아요. 카메라가 다 설치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김지혜 시인의 도마뱀 같은 거는 뭐 카메라가 다 들어와서 찍었겠죠. 그러면 그거는 관찰 예능이 아니라 상황극이죠. 상황을 주어주고 거기서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가족입니다라는 드라마를 보고 느낀 것 같은 거를 가족 예능 안에서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죠. 서로를 돌아보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보는. 그런데 좀 보통이라든가 리얼이라든가 이런 수식어는 붙이지 마세요. 상황극을 놓고 리얼이나 보통 이런 거는 붙이지 말자고요.